자, 강의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격국용신에 대해서 이제 들어왔죠. 그죠? 격국용신에 들어와서, 격국용신과 일반용신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을 했었고, 그죠? 그리고 격국, 일반용신의 차이점은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한다고 했고, 격국용신에 대해서 그 대의를 미리 먼저,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격국용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이거죠. 자, 격의 사전적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격식격이죠. 격식격으로서 격식이나 법식, 시비를 일컬이며 인격이나 인품 또는 주요 환경이나 사정에 어울리는 부수나 품위를 일컬는다라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요 격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죠? 컴포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컴포즈라는 말이 뭐죠? 무엇으로 구성되다. 무엇으로 구성되다. 뭐로? 이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루어지다라는 말, 이루어진다는 게 성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성 뭐라 한다? 격이라고. 격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컴포즈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랬고, 국이라는 말은 판국자라고 그랬고, 일종의 특정의 구분 또는 이런 컴포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관장하거나 또는 통솔해서 끌고 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국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청이나 구청, 도청이나 이런 데 하면 행정 단위를 한번 볼까요? 각 구는 과에는 개가 있고 개 중에 과가 있죠. 과가 여러 개 모이면 뭐라 그러죠, 우리는? 그래요. 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국이라는 건 관장한다, 통솔한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격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통솔한다, 관장한다 이 의미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여기에 우리는 그 뭐를 붙이느냐면 이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용신이라는 거예요. 그 용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용어로 쓰인다 그랬어요. 그죠? 용신의 글자적인 자의는 뭐냐면 쓴다, 쓸 용자, 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신을, 특정 신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이라는 말은 god라는 갓의 의미가 아니고, 그죠? 무슨 수신, 토신, 목신, 금신 이런 식으로 어떤 해당의 장르를 구분하는 거예요. 특정. 그러니까 이 눈동자도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귀도 신이고, 이 다 개개, 낱개를 구분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라는 걸 끄는데, 그러한 걸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사주명리학에서는 그럼 신은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십신이에요. 재관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럴 때는 동사적 의미가 있다. 그렇죠? 이 어떤 특정의 십신을 한다? 쓴다라는 거예요. 동사적 의미예요. 그 다음에 명사적 의미가 또 있겠죠. 이 명사적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고유 명사로 쓰는 거예요. 이 용신을. 그러니까 특정의 밸류를 하나의 특정을 쓴다. 이럴 때 쓰는 건 뭐냐면, 자, 원령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원령. 이 원령이라는 말은 우리 기초 시간에 배웠죠. 뭐라 그랬죠, 이게? 월율, 분야, 그렇죠. 월율, 분야, 사령. 그죠? 그죠? 자, 그러니까 월율, 분야, 사령이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우리는 줄여서 이거 원령이라고 하고, 그러한 신을 뭐라 그런다고? 월율 용사잖아요. 월율 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런다고? 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월지 본기, 월지에 사령하는 지장관들의 기능들이 있죠. 그것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쓴다는 걸 통칭할 수 있는 게, 그때 쓰는 거는 명사형으로 쓸 수 있겠죠. 이때 용신 하면은 뭐가 용신이라고요? 월지 지장관들의, 그러니까 원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다고? 용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런다 그랬죠? 그것이 격이라 그랬죠. 아하, 그래서 용신이 곧 뭐라고? 격이다라는 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용신시 격이다라는 거예요. 용신시 격이다. 용신이 격이다. 그래서 용신시 격이다.
용신이 뭐 곧 뭐라고? 격이다라는 뜻이. 용신시 격이다. 용신이 곧 격이다. 이런 뜻.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월률용사, 그죠? 월률용사. 월지가 사령하는 지장관들, 월지가 사령하는 이 기능들이 뭐야? 월률용사죠. 월률용사.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거야. 그렇게 쓸 때는 그게 뭐야? 명사형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나 또 동사형으로 쓸 때는 뭐야? 어떤 특정의 십시를 뭐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나요? 네. 자, 그것이 우리는 용신의 개념이다. 자, 그런데 이제 통상 이 용사지신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유용지신과 용사지신을, 이 용사지신이라는 말과 유용지신의 개념을, 이게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용사지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거는 명사형이라고 보고, 유용지신이라고 말할 때는 이건 뭐예요? 동사형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동사형의 유용지신을 시중에서는 현대명리학자들은 이거를 곧 뭐로 만들어버렸다? 명사로 둔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명사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사주 내에 어떤 특정의 하나의 딱 그래서 저 사람은 수신이야, 수가 용신이야, 화가 용신이야, 금이 용신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의 특정의 오행을 정해놓고 그거를 뭐야? 일반화 시켜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일반 용신이라고 이렇게 격국 용신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용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 용신이라는 단어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로 누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그거를 옛날에 청도에서는 그걸 혼용해서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술하는 그 후대 작가들이, 특히 누구죠? 그렇죠. 동해서라고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작가들이 자꾸만 그걸 갖다가 통념말만, 그러니까 고유명사화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지금 모든, 이렇게 현대에 와서는 그걸 갖다, 그것이 용신으로 둔갑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혀 그러하지 않는데, 그러한 시스템 자체가 아닌데, 명리학이라는 구성체계가 용신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월률용사지신, 즉 이 용사, 격국용사가 뭐예요? 격국. 그러한 시스템 구조예요. 근데 그거를 금용신이니 수용신이니 화용신이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화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형의 용사지신과 동사형의 유용지신을 구분되는데 이건 같은 의미로서 쓰이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버렸다고? 이 유용지신의 개념을 고유명사화로 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사주의 어떤 특정신을 금수용신 뭐 이렇게, 그거는 왜 그렇게 해버렸냐? 대운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운에 따라서 변해야 될까요? 안 변해야 될까요? 모든 사주는 태어난 날짜잖아요. 그것에 거기에 하나 정해놓고 금을 쓴다고 해가지고 금을 무조건 쓰면은, 그래서 늘 모든 고전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명리학자들은, 명리학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 현대명리인들은 뭐냐면 그것에 답습이 돼가지고 그것이 진짜이냐 가짜가 둔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뭐 사주만 보면 이거 수용신이네, 이거 화용신이네, 이런 식으로 되지도 않는 이론을 만들어 갖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전체를 하나 놓고 그것이 대운도 필요도 없고 그냥 금용신에만 오로지 금만 오면 좋은 거예요. 근데 금이 오면 쫄딱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해가시나요? 네. 이 대운에서 금이 오면 큰일 나는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국에서 금용신을 딱 정해놓고 금만 오면 뭐예요? 좋다. 근데 그걸 딱 어쩌다고 실제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이런 모순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 유용지신이란 말의 원래의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유용지신의 뜻이. 고전의 유용지신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명리인들이 자꾸만 유용지신을 별도의 용신화시키, 고유명사화시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혈용 비혈용식의 해석법이 되어버릴까요? 즉, 그러니까 그거를 주로 이제 이게 왜 그렇게 하면 일반 용신이랑, 원래 일반 용신이란 말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구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일반 용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일반 용신을 만들어 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대개 보면 선생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우 가지고 아 이거 겨울이네 화용신이야. 이 사람 무조건 화용신 써야 돼. 근데 대운이 화가 와 있어. 그럼 이미 그때 좋을 거예요? 나쁠 거예요? 이미 좋아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근데 좋아져 있는데 뜨거워져 있는데 계속 불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 똑같죠? 이해 가나요? 네. 이거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문화생들은 뭐냐면 무조건 다 이거 겨울이네. 이 사람 화용신이야. 옆에서 이렇게 통계라는 걸 보면 갑자기 지나는 거예요. 야, 근데 내가 그래. 이 사람 이때 이래 망했는데 그러면은 이거 안해 이거 화용신. 근데 당사자는 뭐래? 얘 그때 저 쫄딱 망했어요. 이게 답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큰일 날 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사람들 밑에 문화생들은 다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있어. 통감용신이다. 그거 아니야. 아유, 수아가 그렇게 다투고 있는데, 거기는, 수생목, 목생과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 목이용신이야. 통관을 시켜줘야지. 무슨 소리야. 그렇게 스승한테 배운 그 문화생들은 정말 맨날 토요. 그것만 들다 보고. 그래서, 이혈령 비혈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말라 이게 고전에서 그러지 마. 그냥 격을 잡아서 그 격이 용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격국용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대운에 따라서 들어주고 낮춰주고 자꾸 중화를 시켜주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중화를 시켜주는 걸 못하게 하는 게 뭐가 된다고? 그건 기신이야. 중화를 이루어주는데 그 중화를 잘 해주게 도와주는 거는 뭐라고? 그 희신이야. 그런 해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명리학의 메커니즘이에요. 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무조건 그냥 이 사람은 금용신이야. 이 사람은 화용신이야. 수용신이야.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화해서 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런 것은 다 뭐라고요? 이혈령 비혈령이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 담원은 이것을 다시 정립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서에서는 이를 바르게 정단하고 바른 비트를 정립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는 이제 바르게 고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야에서 살다가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현직 교수로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예요. 제야에서는 이걸 아무리 내가 목소리를 내봐야 사람들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죠? 씨알도 안 먹히는 거야. 왜? 아무리 제야에서는 정통적으로 학문을 수행을 하고 평생을 했다 하더라도 제야에는 그냥 제야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교를 했어요. 늦은 나이에도 안 되겠다. 제도권으로 가자. 일단 제도권으로 가서 내가 일단 나의 틀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되겠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를 고쳐줘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명리학을 했던 소위 책장수들은 저 사람들은 중국의 박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뭐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뭐였을까요? 명리인이었던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은 뭐를 좋아했다고요? 책 쓰고 장사하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것을 쫓아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제대로 해석을 하지도 못하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저 담원은 그걸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제도권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동양학으로 그래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것을 고쳐야겠다. 동양학의 박사가 이제 고쳐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명리인들이 엉터리로 만들어 놨다면 그걸 이제 명리학의 박사가 이걸 새롭게 리뉴얼 시켜야 되니까 새롭게 고쳐야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걸 살 고칠 것도 없어요. 원래대로만 바꿔놓으면 돼요. 뒤집어 놓은 것을. 그걸 해야겠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죠. 이때 어떻게 된다고? 박수를 쳤어요. 이때 박수. 잠시 쉬어야 되겠는데. 이제 시작했는데 뭘 잠시 쉬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용신이라는 말을 이해를 했다. 그죠? 자, 이제 용신의 이해. 자, 용신이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용사지신과 뭐라고요? 유용지신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나 대부분의 현대 명리는 후자인 바로 이거예요. 유용지신을 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이 여기서 유용지신이라는 말은 원래 고전적 의미의 유용지신은 동일한 원률용사, 원령을 가지고 명사형으로 쓰느냐 동사형으로 쓰느냐의 차이점의 풀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후대에서 말하는 이 현대 명령어사 하는 이 유용지신의 말은 이 유용지신을 뭘로 만들어 버렸다고 둔갑을 했다고요? 그래요. 바로 이 고유명사화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격국용신과 분리하기 위해서 이걸 이름하여 일반용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형지신을 택하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전의 정의를 토대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고전의 몇 구절에서 인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본문의 본질과는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파생된 오류에 불과하다. 또 그리고 뭐 후대 명리학자들의 주에서 해석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에서 해석을 인용하여 인준하고 있다. 후대의 명리학자들이 주에서나 또는 뭐 평주서 등의 그러니까 현대인들이에요. 그 근대인들 1916년 1936년 이때의 평주서나 주에서들이 현대에 그냥 자기들이 쓴 책의 그 이론들, 그죠? 책에 쓴 서술들 그것이 마치 뭐라고요? 고전인 양 착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주에서라고 해서 토를 달면 되는데 그냥 뭐예요? 이거는 자평진전 하고서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뭐야? 평주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해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주에서나 또는 평주서들의 해석을 인용해서 인준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오류의 핵심이 이게 있어요. 자, 본래 용신의 정의는 연회자평의 고전을 계승한 누구의? 심효천의 뭐 자평진전에서 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명리학의 관례라는 거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예요? 고법과 그죠? 고법과 뭐 신법의 체계가 있더라. 고법은 농명신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게 삼명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걸 이어중 명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은 뭐를 중심으로 했다고 그랬죠? 연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것이 현실성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리뉴얼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버전으로 바꿔요. 그게 뭐냐면 신법인데 이거는 삼명학이라고 한다면 농명신 삼명학이라고 그런다면 신법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자평학이라고 해요. 자평학. 즉 이 자평학의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연회자평입니다. 자, 우선 우리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연회자평이 뭔가 정도는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돼요. 외울 필요는 없어도 이게 뭔가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자, 중국 남송의 서승이 중국 남송의 서승이 저수라는 것으로 전해져. 글자 보이나요? 네. 명리학 서적으로서 명나라예요. 이런 시대적 연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명의 당금지가 편찬하였다. 아하, 잘 봐요. 남송시대, 송대. 남송시대에 누가?
서승이 저수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명대에 와서 송대의 것을 명대에 와서 누가 당금지가 편찬합니다. 그래서 몇백 년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출생한 연월일시의 간지는 8글자에서 나타난 음양과 오행의 배합을 보고 그 사람의 부귀와 빈천, 성공과 길흉 등의 재간사항을 판단하는 팔자 명리학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저작물이다. 뭐가? 연회자평이. 이 연회자평. 네, 이게 신법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국 남송의 서승은 누구냐면 이 서승이 서거이라고 해요. 서거이. 요게 누구냐면 서자평이라고 해요. 서자평. 응? 서거이. 예, 자평이에요. 자평. 서거이가 자평이 체계화한 자평법 명리학 이론을 개성하여 저술한 연회를 근간으로 누가 그러니까 서자평이라는 사람. 서거이예요. 서거이. 본명이 서거이고 호가 이 자가 자평이에요. 이 서거이가 연회를 근간으로 누가 언제 그러면 명나라 때 이게 송대에 이건 다 지금 송대입니다. 이 송대의 서거이가 그러니까 서자평은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요? 예, 남송 시대 사람. 송대 사람이 그 서거이가 연회를 근간으로 해놓은 걸 명나라에 누가 숭정제 때 연간의 당금지가 여기 나왔죠. 당금지 아까 그 당금지가 편찬을 했다 이 소리. 누구 거를? 서거이가 자평법을 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연회를 지어놨어요. 그거를 누가 명대에 와서 누가 당금지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편찬을 한 거예요. 자, 조금 더 읽어봅니다. 5대에서 송대에 걸친 송대 초기 인물은 이 서거이는 전통의 사주학의 오행의 상생 상극 이론을 결합하여 팔자 명리학을 이론을 체계화했는데 이를 그의 자아를 따서 뭐라고요? 자평법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다. 현대 명리학은 바로 이 자평법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명막인 농명신 삼명학의 고법이 아니라 자평법이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자평법이에요. 이 자평법, 고법은 주로 뭐예요? 신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법은 신사를 써야 안 써요, 그러니까? 안 써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개념 체계가 틀려요. 그래서 한편 남송시대 인물 서승은 서거의 자평법을 개성하였으며 일간을 중심으로 생각관계를 분석하는 육신법의 이론을 체계화하여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입을 하면 다 뭐가 나타나요? 17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그는 삼명연원, 정진론, 연회 등을 저술하였는데 누가? 서거이가 자평. 명나라 때에 당금지가 바로 그 서거이가 저는 뭐 연회와 그에 대한 주석집이.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요걸 연회가 그러니까 결국 누구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뭐예요? FM이죠. 요게 기본이에요. 그것을 당금지가 여기 주석집인 연원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연회자평을 편찬합니다. 아하. 그러면은 연회자평이라는 거는 남송 때 있었던 게 아니고 언제 있었다는 거라고요? 명대에 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회자평은. 그러니까 연회자평은 분명히 고전이긴 한데 진짜 고전은 그럼 뭐죠? 그러면은 연회. 바로 연회. 여기 있죠. 이 연회가 요게 뭐예요? FM이에요. 요게 고전이에요. 요게 누가 지은 거라고요? 자평. 요게 서승. 요게 자평. 서거이죠. 서거이. 자평. 요걸 연회를 지어놓은 거를 누가? 명대에 와서 누가? 당금지가 이 주석집이 여기 뭐 연원이라고 있는 거예요. 연원. 요걸 합쳐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연회자평을 펴잖아요. 그러니까 연회자평은 분명히 우리 고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회자평도 그러니까 뭐예요? 명대에 와서 그러니까 뭐예요?
추석집에 의해서 짬뽕이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들으니까 저 고전은 뭐예요? 그러니까 연회이지요. 그러니까 연회자평도 FM대로 그대로 다 그게 고전이라고 하면 뭐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연회자평의 고전은 그러면 실질적인 FM은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연회인 거예요. 그 나머지들은 다 그러니까 뭐예요? 연회를 뭐 했다는 거예요? 연회를 뭐 했다? 추석을 한 거예요. 주회를 한 거예요. 주회. 그걸 뭐라고요? 요거 연원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연회가 요게 FM이에요. 그거를 주석한 연원을 합쳐가지고 명대에 뭐를 했다고요? 연회자평을 편찬을 한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연회자평은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과 2권은 음양고행의 기본 원리와 천간지지와 육식학자, 그 다음에 그런 신살론과 격불론 등이 된다. 바로 요거예요. 이런 신살론들도 연회자평에 그러니까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자평학은 신살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연회자평에는 엉뚱하게도 신살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러니까 원래 뭐예요? 연회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는 추석집인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현대명리 하는 사람들은 저런 걸 자세하게 공부를 안 하고 그 연회자평에도 신살 나와요? 이렇게 다가들어요. 그래서 저걸 설명을 하면 그제서 아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개념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래? 그래서 3권은 육신론과 소화, 여명, 성정, 질병 등에 관해서 논하고 있다. 4권은 신약과 과학 등 인감과 12달의 건무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연회를 주석을 해서 연원에서 그죠? 연원에서 복합적으로 끼워 맞추기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연회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연회자평을 볼 때도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이 연회인가를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원문이죠. 원문을 보지 않고 전체를 뭉그들어서 연원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 주예하고 같이 이렇게 둥글어서 그걸 딱 연회자평으로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 10만 8천이다. 그러니까 연회자평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만 참고해라? 연회만 참고해라. 원문만 참고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5번은 앞의 내용들을 암송하기 쉽게 시결로 만든 내용이 실려있다. 그래서 연회자평 오랜 기간 전성되어 오면서 필사 과정에서 잘못 전해지거나 또 기록된 내용도 잘못된 기록도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한문마다 내용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또한 실용적인 목적에 사용되도록 편찬되기 때문에 서술이 지나치게 간략하거나 축약 부분도 많다. 사실은 연회자평은 말이죠. A4 한 장 정도밖에 안 돼요. 짧은 글이에요. 그것을 이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 이만하게. 이해가시나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들어오고 후대 사람들이 제 갖다 엮어놔서 본질을 굉장히 벗어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한 분류도 명확하지가 않다. 따라서 명리학과 관련된 지식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어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나 2000 후대 다른 명리학 서적이 저술되는데 큰 영향을 끼쳐버려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됐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누가 쭉 보면서 명대를 거쳐서 명대하면서 지난 시간 옛날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장남 장신봉이라 그러죠. 그런 장남의 병약설도 병약론도 나오고 또 그다음에 명리학은 진소함의 명리학은 이런 등등이 이제 쭉 이어서 나옵니다. 명청대 부중흥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종합을 해서 결국은 가장 그러니까 작평 심요참의 작평진전의 가장 근사값이 누구냐면 명리학원이에요. 명리학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명리학원은 이제 명청대를 거쳐서 청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청대에 돌아가시니까 이 명리학이 가장 중흥기는 언제라고 그러니까 청대. 청대에서 완전 가장 중흥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로 넘어가죠? 민국으로 넘어갑니다. 현대로 넘어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청대에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명리학을 일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라고요? 명리학원을 쓴 진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서 명리학이 어느 정도 개론이 만들어져요. 틀이 잡혀요. 그것을 누가? 청대의 심효첨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 빼고 그러니까 명리학원에서도 보면은 거기에서도 갈래는 잘 잡으셨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섞어치기가 있어요. 그것을 완벽하게 정립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라고요? 심효첨이에요. 그래서 명리학의 그러니까 사주팔자 수리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건 누구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고요? 심효첨에 의해서. 그런데도 그 심효첨 완성된 것을 누가 또 막 그냥 불난지를 만들어 버렸다고? 바로 서라고요. 이 양반이 자평진전 평주만 안 했더라도 오늘 같은 그런 혼란이 없어요. 그냥 자평진전만 내비로 뒀으면 될 것을 그거를 자기가 책장수니까 그걸 책을 써야 돈을 벌어 먹고 하냐. 그 현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뭐를 했다. 1936년대 그냥 막 그 책을 써가지고 막 뿌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날 같은 일 엉터리 명령이 만들어져요. 이혈령 비혈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자, 마저 읽어보죠. 그래서 민간 사회에도 폭넓게 유포된 오늘날에도 명리학의 진술담의 최고 버전으로 꼽힌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연해자평이에요. 그러니까 연해자평은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연해자평은 누가 쓴 거라고요? 당금지가. 언제? 명대에. 누구의 것을? 송대의 남성시대의 누구를? 그래요. 서승의 것을 이어가지고 누가? 서거이가 뭐를 만들었다고요? 연해를 만들어내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연해를 만들어 놨던 그것을 주해를 해가지고 주해를 한 게 뭐라고요? 연원이라 그래. 그거를 당금지가 FM인 연해와 연해를 주석한 뭐예요? 연원을 합쳐가지고 연해 자평이라고 만들어내요. 언제? 명대에. 누가? 당금지가. 이해가셨나요? 네. 그것을 완전히 이제 자평학을 정립한 게 누구라고요? 청대에 와서 심효첨이 자평진전을 통해서 정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명성대에는 또한 그러니까 적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적천수에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적천수에 보면 뭐가 있죠? 명조들이 쭉 있죠. 적천수에는 명조가 하나도 없죠. 적천수는 전체로 A4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냥 짧은 글이에요. 그냥 그거를 후대 사람들이 뭐를 했다? 또 주석을 하는 것이죠. 주로 누가? 임철조, 또 누구? 설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평주본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천수, 전미 이래가지고 이래. 이거는 뭐예요? 적천수예요. 적천수 평주본이에요. 그래서 적천수라고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는 적천수가 아니고 다 뭐라고요? 적천수 평주본을 적천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천수에는 사람들이 그래요. 적천수에 이게 채용법이 있습니다. 적천수의 채용법은 적천수의 용신법 그 어디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천수는 A4로 한 장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애와 마찬가지로 한 장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평주로 해가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다 뭐예요? 오히려 잘못 둔갑을 시켜버렸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오류를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원줄기를 비비 꼬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게 신법이
신법이 가장 정립되고 완성이 되고 우리가 흔히 명리학적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책은 뭐라고요? 그러면 자평진전이에요. 누가 쓴 거? 심효천이 쓴 자평진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평진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평진전은 심효천 선생이 저술한 사주명리학의 최고 이론서이자 사주명리학의 신법인 자평학의 최종 버전이라 할 명리학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심효천 선생은 본명이 역번이에요. 본명은 심역번이에요. 역번. 근데 이 역번이며 청나라 건융 4년 그러니까 1739년에 진사에 급제한 등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해서 들어간 굉장히 그게 뭐예요? 수제였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니까 역대에 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급제하고 설하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현대 책장수들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그런 명리인인 거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책 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거를 자꾸만 한국 사람들은 또는 중국 사람들이 그게 고전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도. 이해가시나요? 네. 자, 자평진전의 원제목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자평진전의 원제목은 뭐라고요? 자평수록 39편이라고 그래요. 한번 배워봅시다. 이거는 원래 자평진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효첨은 자평진전을 쓴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하, 그럼 우리는 심효첨의 자평진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후대에 붙여진 이름을 갖다가 심효첨이라는 걸 거기다 붙인 거군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효첨의 자평진전이 아니다. 그럼 심효첨은 그럼 뭘 했냐? 요거예요. 뭐라고요? 자평수록 39편이라는 것을 이건 수고예요. 수고. 뭐? 손으로 쓴 원고란 뜻이에요. 책이 아니에요. 요것이 그러니까 심효첨의 요 39편 요게 이제 여기 나오죠. 심효첨 선생의 수고다. 원고라는 거예요. 손으로 쓴 원고예요. 활자본이 아니고. 그랬었는데 건룡 41년 1776년 호공보가 책으로 간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뭐라고요? 자평수록 뭐? 39편. 자평수록 39편이라는 심효천 선생의 수고를 누가? 호공보가 책으로 간행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자평진전이라고 붙이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갔나요? 그러니까 자평진전이라는 책도 그러니까 심효첨의 원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성을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고전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여러 판본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판본은 광서 21년 1895년에 간행된 조전녀의 판본이다. 원래는 이제 자평수록 49편을 가지고 심효천 수고를 누가 호공보가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 판본 말고 또 누가 조전녀 판본이 또 있다. 이거는 책이에요. 이제는 이거는 판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호공보 판본이 있고 또 뭐 조전녀 판본이 있고 또 여러 판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본들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판본을 만들어 찍어내는 거야. 우리가 지금 보면은 시중에 명리서 누구 이름 해갖고 많이 나오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도 호공보가 자평수록 39편을 가지고 자평진전이라고 이름 붙인 호공보 판본이 있고 또 조전녀 판본이 있는 거야. 또 있는 거야. 자, 현재 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판본은 요거예요. 요거 이제 봐요. 민국 25년. 자, 이제 민국으로 들어갔네요. 민국은 무슨 뜻이죠? 민국은 언제 시절이에요?
아니. 중화민국. 민국은 중앙민국이죠. 이제 36년인데. 그렇죠. 당연히 1936년이니까 이때 이제 청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 청일 전쟁을 하죠. 그죠?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죠. 우리 마찬가지 우리는 언제죠? 우리는 언제예요? 35년에. 우리는 광복이 언제예요? 45년. 45년. 그래, 우리는 1945년에 우리는 광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일본, 중국은 언제예요, 여기? 1946년에 여기 민국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청일전쟁에서 찐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에 민국 25년 1936년에 요것도 중요해요. 방중심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판본을 조전. 또 열심히 또 희석된 그죠? 막 뒤죽박죽 해놓은 조전녀의 판본을 그거를 또 이제 밑바탕을 하는 거야. 여기 걸 안 하고 이해가시나요? 이 심효청의 자평수록 39편에서 근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이게 쭉 이게 호공보를 거쳐서 조전녀를 거친 것을 누가 방중심이 민국에 와가지고 민국에 들어와서 그것을 또 뒤죽박죽 시켜놓은 조전녀 판본을 저본으로 하고 그걸로 끝났으면 또 괜찮아. 또 괜찮아. 거기에 누구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구요? 설하고 평주도를 거기다가 보태는 거예요. 설하고가 또 평주를 해요. 그 평주를 삽입해가지고 출판한 게 뭐라고요? 자평진전 평주라 그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바로 그 자평진전 평주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지금 현대에서 쓰고 있는 건 다 뭘 보고 쓰고 있다고요? 자평진전 평주본이 자평진전으로 둔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평진전은 그러니까 뭐예요? 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자평수록 39편이 그게 심효전 선생의 수고예요. 그거를 또 다른 사람이 호공보가 그거를 또 엮고 또 그 다음에 조전녀가 엮고 그거를 또 엮은 거를 또 누가 방중심이 또 엮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자평진전 평주본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자평진전은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 할 명리학의 교과서와 같은 고전이다. 자평진전은 연애자평의 내외격의 고전을 정격으로 정립하여 격북용신론을 체계화하고 격북용신의 지속된 중화를 위한 상신의 균형을 통해 문세의 희기를 변별하는 사주명리학의 진단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주명리학의 최종 버전이자 가장 체계적으로 기술한 명저가 되겠다.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심효첨의 자평수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계속 자평진전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도 그러죠. 이 부분은 후대에서 첨삭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왜 그렇게 표현하면 심효청 선생이 만들어준 메커니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후대에서 그거 갖다가 집어넣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평학이다 아니다. 자평학일 수는 있으나 그거는 후대의 짬뽕학인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하다는 걸 잘 이해해야 된다. 자,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평진전과 연애자평에 대해서 우리 일단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실제로 공부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잠시 쉬었다 가죠? 네.